2,500만 명 유심 대란이라 내 통장도 털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SK텔레콤 매장 앞입니다. 유심 교체를 하겠다는 가입자가 사실상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심을 빨리 교체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SK텔레콤에 대한 유심 정보가 해킹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피해 규모는 모릅니다. 어디까지 해킹을 당했고 얼마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거죠. 아니 스마트폰으로 우리 결제도 많이 하잖아요. 또 은행 거래도 많이 하고요. 그 외에도 스마트폰의 기능이 내 손 안에 지갑입니다. 내 손 안에 지갑. 모든 게 요즘은요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심 정보가 이탈됐다고 하니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유심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4월 28일부터 오늘부터죠. 유심 교체를 해준다고 했지만 가입자들은요 서둘러서 지금 SK텔레콤 매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심 재고가 완전히 동났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유심 교체를 해야 되니까 아직 말입니다. 아직 얼마가 해킹이 당했고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입니다. 유심 교체하겠다고 주말부터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유심 재고 없습니다. 월요일 날 다시 재입고 예정입니다. 예, 재입고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아니 2,500만 명이잖아요. 현재 보유 중인 유심은 100만 개고요. 5월 말까지 확보 예정 유심이 500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봤자 전체가 600만 개고요. 600만 개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규모를 알 수 없으니까 2,500만 명이 다 바꾸려고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유심을 한꺼번에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말입니다. XQ라든가 SK텔링크라든가 네 곳에서 유심을 생산해 내거든요. 그런데 네 곳에서 아무리 빨리 생산해낸다고 하더라도 2,500만 개는 실제로 말입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SK텔레콤의 대응도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당장 발생한 것이 4월 18일 오후 6시 9분에 SK텔레콤 시스템에서 이상을 처음 감지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신고를 해야지요. 그래야 대응을 하는데 인터넷진흥원의 해킹 신고는요 4월 20일에 했습니다. 4월 20일 4시 46분. 그러면 여러분 해킹 신고가 굉장히 늦었죠. 일반적으로는요 24시간 내에 해킹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 해킹 신고를 한 것은요 45시간 그러니까 48시간 이틀은 아니지만 45시간 후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킹 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야기죠. 이러니 불안할 수밖에요. SK텔레콤 측에서는요 가입자 이름이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 번호나 결제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게 여러분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SK텔레콤 고객센터를 가든 아니면 가맹점을 가든 지금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SK텔레콤 매장마다 곳곳에서 재고 소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게 결국 내가 지금 하는 금융결제에 해킹을 당하느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가 틀리느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과거에 말입니다. 과거에 스마트폰 유심 정보를 복사를 해서 개인의 은행 계좌나 가상화폐 계좌를 훔치는 심스와핑이라고 있습니다. 심스와핑. 예, 이런 범행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발생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불안감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SK텔레콤 측에서는요, 뭐 개인 신상 정보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다. 예, 이름도 안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생년월일도 안 빠져나갔고 결제 관련 정보는 대부분 안 빠져나갔다. 게다가 전자금융 거래 시에 필요한 정보라는 게 금융인증서도 있어야 되고요. OTP라고 해서 예, 이게 매일매일 발생하는 비밀번호 생성기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계좌 비밀번호도 있어야 되니까 3중 차단막이 있어서 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불안감이 가시지는 않죠. 아무래도 불안하지요. 예, 만약에 SK텔레콤이 해킹 경로가 어떻게 되고 또 피해 규모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정확히 파악만 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피해 경로가 북한에서 왔는지 중국에서 왔는지 아니면 다른 타국에서 왔는지 피해 경로를 정확히 알지도 못해요. 예, 여기에다가 2,500만 가입자 중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예, 지금 정보가 틀렸는지 이런 것도 정확히 꿰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어떻게 됐든 유심 교체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요. 유심 교체를. 예, 그런데 뭐 급작스럽게 한다고 해서 2,500만 명의 유심을 지금 겨우 600만 개밖에 확보를 못 한다는데 그것도 5월 말까지 바로 교체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불법 복제 유심을 통해서 기존 사용자가 쓰던 휴대전화 외에 다른 휴대전화가 개통이 되거나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를 시도할 경우에 이를 차단해 주는 서비스거든요. 그것도 즉시 차단합니다. 물론 가입비는 무료고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가입을 해서 내 불안감부터 먼저 예, 좀 잠재우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SK텔레콤은 휴대폰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피해를 입으면 모든 것을 전액 보상해 준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불안감은 쉽지 않죠. 전액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또 보상을 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피해를 안 입으면 되니까 일단 피해를 안 입게끔 대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해서 이게 네, 쉽게 말하면 내가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심이라는 게 가입자 식별 모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가서는 뭐 쉽게 말하면 가입자의 통장 내역을 튼다든가 가상자산을 털어간다든가 예, 또 거래 정보를 활용해서 마구마구 결제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뭐 순간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SK텔레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만사부려턴턴이잖아요. 항상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 안 한다고 해서 SK텔레콤이 손해보상을 안 해준다, 이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미리미리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때문에 만반의 준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능하다면 유심을 빨리 바꾸는 게 좋겠죠. 그만큼 불안감을 줄여주니까. 그러나 빨리 못 바꾼다고 하더라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